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예정대로라면 어제 영상을 제작해야 했는데 본업이 좀 바빠서 영상을 제작하지 못했네요. 좀 더 의미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더욱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회사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금호화학입니다. 저번에 글로써 말씀드리긴 했지만 어떤 사업이 잘 풀리기 때문에 회사가 잘 나가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볼 겸 유튜브를 켰습니다. 물론 현재 진행 중인 경영권 싸움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최근 연간 실적을 보겠습니다. 실적을 보시면 2018년에 최저치를 찍고 2019년, 2020년 뭔가 힘없이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20년 영업이익이 크게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회사에 혁신적인 일이 발생해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추정치를 보면 매출액은 25%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거의 7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FN가이드 예상치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지만 정말 앞길이 좋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금호석유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금호석유의 올해 눈부신 행보를 알아보기 위해선 과거 기사를 찾아봐야 됩니다. 2020년 10월 7일 기사입니다. 문동준 금호석유 사장은 타이어 합성 고무를 주축으로 삼던 회사의 성장 동력을 MB 라텍스에 바쳤습니다. 그는 타이어용 합성 고무를 생산하는 업체는 경쟁자가 많지만 MB 라텍스에 대한 경쟁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실 2020년 코로나19 때문에 대부분의 석유화학 회사들의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금호석유화학 또한 타이어에 쓰이는 합성 고무가 주 사업인데 이로 인해 상반기에는 괜찮은 실적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용 장갑 등의 소재로 사용되는 NB 라텍스의 제품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우 잘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도 한국에서 코로나 사태는 진정되지 않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NB 라텍스를 소재로 한 위생용 장갑 시장은 계속 커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와는 궤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위생의 중요성을 일깨워줬기 때문입니다. 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청결한 장갑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이미 전 세계 사람들은 알아차렸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2월 16일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코로나 덕분에 잘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으나 2월 기사도 가파른 실적 성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게다가 연간 매출액은 10년 만에 6조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10년 만에 초호황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초호황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은 NB 라텍스 소재가 잘 팔리는 것과 동시에 자동차 타이어 소재 또한 크게 매출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금호석유의 실적이 더욱 성장할 수 있다는 힌트가 나옵니다. 보시면 NB 라텍스의 수요가 매우 좋아 공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금호석유는 지난해 말 연 6만 톤을 이미 증설했고 올해는 7만 톤의 추가 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포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커뮤니티에 올렸던 리포트는 매우 강력 매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3월 22일 키움증권의 리포트 제목은 올해 실적 감당 가능하시겠습니까? 입니다. 저는 리포트를 볼 때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려고 노력 중인데 저 제목은 정말 도발적입니다. 하지만 저런 말을 할 만합니다. 금호석유의 올해 영업이익은 지난해 2017년에서 2020년까지의 영업이익 합산보다 높게 나올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매출도 아니고 영업이익이 그렇다는 것은 시총이 2배 이상 가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영업이익과 주가가 꼭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요. 금호석유의 여러 사업 부문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합성 고무 부분의 올해 영업이익은 2,910억 원이 예상됩니다. 이 사업 부문은 MB 라텍스를 포함하고 있는 사업 부문입니다. 이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342% 증가한 수치입니다. 합성 수지 부문 영업이익은 550억 원이 예상됩니다. 이 사업은 자동차 관련 소재 사업이며 작년 동기 대비 114% 증가할 전망입니다. 패널 유도체 부문은 1,427억 원의 영업이익이 예상됩니다. 이 사업은 에폭시 관련 사업이며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926%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외에 유틸리티 부문과 정밀화학 부문은 작년과 큰 차이가 없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경영권 싸움이 있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조카인 박철환 상무가 삼촌인 박찬구 회장한테 도전을 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박철환 상무가 금호석유화학의 최대 주주라는 사실입니다. 최대 주주인데 회사에서 밀려났다. 정말 이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6일 주총이 끝나고 고배당을 주장하던 박철환 상무의 의견은 묵살됐습니다. 사실상 박찬구 회장이 주총서 자신의 의견을 어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총이 끝나고 박철환 상무는 해임됐습니다. 박 상무는 자신은 개인 최대주주이자 임원으로서 고배당 등 적절한 내용을 제시했으나 일방적으로 퇴임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런 폐쇄적인 문화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박 상무는 본인과 가족 등을 통해 회사 지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호석유에 복귀하기 위해 지분 싸움을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금호석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업이지만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모두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폐쇄적인 문화, 강압적인 문화가 문제시되고 있지만 이는 경영진의 문제이지 직접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게다가 작년 대한항공 사태에서도 보셨듯이 지분 경쟁이 본격적으로 돌입하면 주식은 천정부지로 오르게 됩니다. 엄청난 10년 만의 실적, 그리고 경영권 분쟁 등 금호석유의 앞길은 당분간 좋을 것으로 예측되네요. 물론 아무리 확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몰빵은 안 됩니다. 항상 제가 맞는 말만 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보수적인 투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